최북단 백령도. 이곳에 봄을 알리는 건 물범입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번식을 한 물범은 봄이면 새끼와 함께 이곳을 찾습니다. 수심이 얕고 먹잇감이 풍부해 물범이 살아가기에 그만이죠. 물 위에서 숨을 쉬는 물범은 포유류입니다. 바다에 사는 또 다른 포유류가 있습니다. 물이 지어 다니는 남방 큰 돌고래. 이들은 해녀와도 익숙한 사이죠. 돌고래가 내는 휘슬 소리는 해녀의 숨비 소리와 닮았습니다. 우리 바다엔 사람과 같이 호흡하는 포유류가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뱃길로 4시간 30분,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안선을 따라 철책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철책선 곳곳에는 해안 경비 초소가 설치돼 있죠. 병사가 응시하고 있는 곳은 북한 땅 장현반도 앞 NLL입니다. NLL 바로 너머의 월레도에는 북한군 해안포 기지가 포진해 있습니다. 막힌 지 60년이 지난 지금 NLL을 지키는 해군 함정 옆에 물범들만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엔 남북을 가르는 선이 2개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건 DMZ, 바다에 있는 건 NLL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북쪽과 동쪽 해안이 NLL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봄 기운이 시작된 2월 말, 백령도에 물범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넘지 못하는 NLL을 자유롭게 넘어온 녀석들이죠. 물범은 11월부터 2월까지 중국 산둥반도에서 번식을 하고 봄이면 새끼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옵니다. 물범은 바위 위에서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서열에 따라 쉬는 위치가 다르죠.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한 녀석이 대장입니다. 힘이 약하거나 어린 물범들은 주변을 맴돌며 물이 더 빠지길 기다립니다. 작은 바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리 다툼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물범 바위 주변은 수심이 얕고 각종 해조류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고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중 놀래미는 물범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놀래미는 비늘이 거의 없어 통째로 삼키기에 좋기 때문이죠.
물범은 사람처럼 허파호흡을 하는 포유류입니다. 수영을 하다가도 수시로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쉬어야 하죠. 식욕이 왕성한 물범. 하루에 물고기를 10마리 이상 잡아먹습니다. 식사는 주로 물 밖에서 하죠. 물 밖에서는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물범. 물 속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사냥을 하다 말고 수중 카메라맨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물 속에서는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겁낼 이유가 없는 거죠. 호기심이 많은 물범은 카메라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물범이 사는 백령도 해안엔 특이한 절벽이 있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이 습곡 구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죠. 층층이 골이 파진 습곡 구조는 새들이 둥지 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3월, 쇠가마우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암컷이 둥지 털을 지키는 동안 수컷들은 둥지 재료를 모으기에 바쁩니다. 하얀 절벽 곳곳에 자라는 사초의 마른 잎이 둥지의 주 재료죠. 수컷이 재료를 물고 오자 반갑게 맞이하는 암컷. 부부는 사랑의 목춤을 춥니다. 북한 땅 장현반도와 우리나라 옹진반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수천 마리의 괭이 갈매기들도 번식을 위해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괭이 갈매기는 암수가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하죠. 작년 둥지 튼 자리에서 다시 만난 부부, 사랑을 나눕니다. 한반도의 최남단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엔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있습니다. 육지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고래. 모래사장에 바위들이 옹기종기 모여 만들어낸 고래의 형상입니다. 실제 제주 앞바다에선 돌고래 무리가 자주 발견됩니다. (60여) 마리가 떼지어 움직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죠. 제주 연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토박이 돌고래입니다. 적게는 10여 마리에서 많게는 100여 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제주 앞바다는 남방 큰 돌고래의 오래된 고향입니다. 이 제주 연안에서 사냥을 하고 새끼를 키우고 가족을 형성해 살아갑니다. 돌고래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도 많죠.
지나가는 배를 발견하면 일제히 백전으로 모여듭니다. 머리를 끄덕이며 달리는 배 앞에서 재주를 부립니다. 누가 더 빠른지 배와 헤엄치기 경주도 하죠. 남방 큰 돌고래는 멸종 위기에 놓인 국제 보호종입니다. 돌고래가 해녀를 만났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살아가는 돌고래에게 해녀는 무척 친숙한 존재죠. 해녀의 작업장과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는 서로 겹칩니다. 사람과 돌고래가 함께하는 이 모습은 오직 우리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바닷속을 누비는 돌고래 옆에서 해녀는 소라를 줍습니다. 돌고래는 바다에 사는 포유류죠. 허파호흡을 하기 때문에 2, 3분마다 물 밖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건 해녀도 마찬가지죠. 돌고래도 해녀도 물 밖에서 숨을 쉽니다. 바다의 두 포유류, 해녀와 돌고래의 뜨거운 호흡이 바다 속에서 이어집니다. 돌고래에게도 해녀에게도 바다는 넉넉한 삶의 터전입니다. 제주의 바닷속은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있죠. 산호밭에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주걱치는 물이 지어 군무를 펼치죠. 해녀도 바다 생태계의 일원이 됩니다. 해녀가 성게를 잡으려 바위 틈을 뒤지자 주걱치가 놀라 달아납니다. 성게는 바위 틈에 꼭꼭 숨었습니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더 깊숙이 자리에 있죠. 그렇지만 한 번 본 이상 해녀는 성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큰 바람에 돌들이 뒤집혀 성게 작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성게를 끌어내기 위해 호맹이질하는 해녀 옆으로 물고기들이 몰려듭니다. 성게 껍질이 부서지면 그 속에 살을 먹기 위해서죠. 포유류인 사람은 바닷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해녀는 물 위로 올라와서야 참았던 숨을 내쉽니다. 바다 위에 울려 퍼지는 해녀의 이 숨소리를 숨비소리라 하죠. 물 힘으로 편안한 것 같아. 오르발 내릴 때도 물 힘으로 편안해. 이 무태는 걸으라고 하면 무릎 아파, 허리도 아파. 근데 물행강은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파. 그거 신기하거든. 해녀의 눈에 문어가 들어왔습니다. 해녀는 숨을 가다듬고 문어가 들어간 구멍을 후빕니다. 위협을 느낀 문어는 먹물을 쏟으며 돌 틈으로 피신합니다. 해녀의 물질은 길어야 1분. 호맹이를 놓고 올라가면서도 해녀는 문어의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다시 시작된 문어와 해녀와의 사투.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어에겐 유리하고 해녀에겐 불리합니다. 결국 해녀가 이겼습니다. 호맹이에 문어가 걸려들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의 삶터도 제주 바다입니다.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는 우리 제주 연안에 100여 마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고래는 소리로 세상을 봅니다. 물속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반면 소리는 잘 전달되기 때문이죠. 사냥을 할 때는 반향이 빠른 고주파음을 쏩니다. 돌고래는 어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먹이를 먹는데 오징어도 즐겨 먹는 먹이 중 하나입니다. 오징어가 사는 바닷속을 찾았습니다. 모자반이 무성한 숲. 오징어가 산란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해조류는 오징어가 알을 낳는 최적의 장소죠. 암수 짝을 지어 한창 산란 중입니다. 암컷은 감태 줄기에 알주머니를 붙입니다. 수컷은 암컷이 산란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망을 봅니다. 산란 도중 천적이나 침입자가 있을 경우 암컷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산란은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행해집니다. 한천질의 알주머니는 매우 질겨 아무리 파도가 세게 쳐도 터지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동해 바다에도 오징어가 털을 잡고 살아갑니다. 오징어 알이 막 깨어나려 합니다. 힘차게 알주머니를 박차고 나온 치어들. 아직 어린 생명들에게 바다는 냉정한 곳입니다. 포식자의 먹이로 또는 포식자로 바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동해에 참 돌고래 떼가 나타났습니다. 갈매기들도 돌고래가 사냥할 때 튀어오르는 먹잇감을 낚아채려 합니다. 돌고래가 좋아하는 먹이인 오징어. 돌고래들이 사냥에 나서자 덩달아 갈매기들도 사냥이 한창입니다. 고래는 여러 마리가 협동해서 먹잇감을 몰아 사냥합니다. 먹고 먹히는 바다의 먹이사슬은 하늘까지 이어져 대자연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5월) 말 백령도 앞바다. 까나리가 모여드는 철입니다. (5, 6월에) 올라오는 까나리는 이 바다 최고의 선물이죠. 까나리는 멸치처럼 말려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액젓으로 가공해 먹습니다. 까나리 그물 주변에는 물범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물 속에 갇힌 까나리를 잡아먹기 위해서죠. 물범들이 모여드는 곳은 까나리 그물만이 아닙니다. 어부가 통발을 던져놓으면 물범들은 하나둘씩 바다로 들어갑니다. 물범이 통발 주변을 돌며 안을 자세히 살핍니다. 50여 개의 통발을 차례차례 확인하는 물범. 고기가 든 통발을 발견했습니다. 물범이 좋아하는 놀래미죠. 발로 쳐서 놀래미가 놀라 움직이게 한 다음 머리를 넣어 잡습니다. 고기가 많이 든 통발은 물범 2마리가 동시에 노릴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통발을 돌리기도 하죠.
놀래미들이 안쪽으로 숨어 보지만 포기할 물범들이 아닙니다. 통발을 밀어 세워보기도 하는 물범. 결국 성공해냅니다. 백령도 해역은 NLL과 인접해 있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 좁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죠. 어부는 전체 주민의 약 10%밖에 안 됩니다. 조업 가능 해역이 좁다 보니 정치망 등 대형 어구는 사용할 수 없어 대부분의 어부들이 통발을 이용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잡히는 어종 또한 놀래미와 소라 등이 대부분이고 먹지 않는 집게가 절반을 넘습니다. 어선 옆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배가 있죠. 행여 어선이 NLL을 넘지 않을까 감시하는 것입니다. 해군도 어선 주변을 수시로 순찰합니다. (1953년) 휴전과 함께 설정된 NLL. 오갈 수 없는 바닷길을 해군 함정이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 해역 가까이에 중국 어선들이 보입니다. 감시가 조금만 소홀하면 NLL을 넘어오기 일쑤죠. 해군 함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게 해군 함정의 주 임무가 된 지 오래입니다. 물범이 좋아하는 까나리는 새들에게도 좋은 먹입니다. 6월, 괭이갈매기 둥지에선 새끼들이 깨어났습니다. 먹이를 가져온 수컷. 암컷과 새끼들이 다 먹고 나서야 남은 찌꺼기를 먹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백령도 해안은 해당화 향기로 물듭니다. 일찍 부화한 쇠가마우지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나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갈매기가 떼지어 날아오릅니다. 매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매의 사냥 비행에 이들은 공동으로 맞섭니다. 하지만 하늘의 최강자 매의 사냥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암초 주변에서 한 무리의 고깃대가 몰려옵니다. 멸치떼죠.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멸치는 난류를 따라 계절마다 이동합니다. 웬만해선 흐트러지지 않는 멸치의 대호. 멸치가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은 똘똘 뭉쳐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죠. 멸치는 바다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멸치가 다른 생명을 불러들였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돌고래떼입니다. 돌고래는 멸치를 즐겨 먹죠. 물속에서 방어의 공격을 받은 멸치들이 물 위로 튀어오르자 그 멸치들을 먹으려고 돌고래도 물 위로 치솟습니다. 돌고래가 좋아하는 먹이는 사람들의 먹을거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육지와 가까운 곳에 고정시켜 놓은 그물. 해마다 10마리의 남방 큰 돌고래가 정치망에 걸려듭니다. 연안 가까이서 생활하는 남방 큰 돌고래가 물고기를 쫓다 그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망에 갇힌 돌고래를 구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물을 찢어 출구를 만들어주거나 그물을 뛰어넘어 가도록 유도해줘야 합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찢어 출구를 만들려는 상황. 돌고래가 그물을 헤집더니 작게 찢어진 틈을 뚫고 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물은 찢어지고 돌고래는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한때 화제가 됐던 제돌이도 정치망 그물에 들어와 잡힌 돌고래였습니다. (2009년 5월) 어부들의 손에 붙잡힌 제돌이는 서울대공원에서 쇼 돌고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돌이가 불법으로 포획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고 2012년 3월 서울시는 제돌이의 야생 방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바다로 온전히 돌아가기 전 제돌이는 제주 앞바다에 마련된 돌고래 가두리에서 적응 훈련을 받았죠. 돌고래 가두리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녀들의 접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돌고래가 숨쉬는 가두리 너머에서 물질하는 해녀. 긴 숨을 내쉬고 물에 들어갑니다. 제돌이는 헤엄쳐 내려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돌이가 오리발을 신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는 듯합니다. 제돌이는 해녀들의 물질하는 모습을 기억해낸 걸까요? 제주 바다에서 돌고래와 해녀는 늘 바다숲을 함께 누비며 살아왔습니다. 참았던 숨을 내쉬는 해녀, 참았던 숨을 내뿜는 돌고래. 그들은 바다에서 친구였습니다. 제돌이가 가두리에 있는 동안 해녀만 만난 건 아닙니다. 야생의 친구들도 만났죠. 파도를 타고 나타난 남방 큰 돌고래. 수초를 던지고 노는 모습이 제돌이와 닮았습니다. 돌고래들은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제돌이는 이 소리의 의미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친 제돌이와 다른 돌고래들. 그물 밖의 친구들을 보면서 제돌이도 곧 나가게 될 날을 꿈꿨을 겁니다. 갇힌 공간이지만 제돌이는 제주 바다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가두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정치망. 제돌이에게 먹이를 공급해주는 곳입니다. 정치망은 물고기들의 이동 길목에 위치합니다. 조류를 따라 들어온 꼬치고기, 전갱이와 한치가 그물에 가득합니다. 어민들도 처음엔 돌고래에게 먹이 주는 게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물 가득한 물고기들. 남방 큰 돌고래가 연안에 정착해 사는 이유도 이렇게 먹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돌고래가 있으면 초음파 때문에 고기가 잘 들지 않는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돌이 밥을 주면서 정이 들었고 돌고래와 상생하는 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물로 막혀 있는 가두리지만 그 자체가 작은 생태계를 이루기도 합니다. 잿방어는 집단 전략으로 돌고래의 공격을 피합니다. 떼를 지어 원형으로 돌면서 돌고래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제도리의 끈질긴 추격, 무리에서 이탈한 잿방어가 표적입니다. 가두리에서 고난도 사냥법까지 익힌 셈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을 접할 때 가장 빨리 깨우치게 됩니다. 드디어 제도리를 바다로 방류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포획하기만 했던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돌고래가 우리 바다의 동반자로 첫 발을 내디딘 의미 깊은 날이었죠. 제도리는 동료들이 있는 바다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제도리 이후에도 불법 포획돼 쇼 돌고래로 살던 2마리의 남방 큰 돌고래가 추가로 방류됐습니다. 한 달 뒤 차귀도 앞바다에 돌고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서 1번이라 적힌 제도리가 발견됐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제도리. 이제 제도리는 자유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제주 바다엔 남방 큰 돌고래들이 대를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령도 넘어 북한 땅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8월)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백령도엔 다시마철이 시작됩니다. 9월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엔 백령도 농민의 대부분이 어부가 되죠. 백령도 다시마는 크기도 크지만 품질이 좋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짭짤한 소득원이죠. 물범 바위에선 물범들이 먼 길을 떠나기 위해 한창 털갈이 중입니다. 괭이 갈매기들은 해안 철책선 넘어 북한 땅 곳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백령도에서 새끼를 키우고 삶의 기운을 충전한 물범. 내년 봄에도 이곳을 다시 찾을 테지요. 우리 바다엔 포유류가 살고 있습니다.